소아과 의사 같으면 자기가 자격증을 안 땄습니까? 네네. 뭐, 그런 변호사가 이제 자격증을 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의사나 변호사가 제주도에서 개업을 하든, 서울에서 개업을 하든, 울릉도에서 개업을 하든, 그 개업하는데 누가 지장이 없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아. 움직일 수 없는 자기의 능력이 바로 그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된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도구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격증 같은 거를 누구에게도 통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동산이죠. 뭐 해외 뭐 개업을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있잖아요. 예. 또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어떻게 정할까요? 꿈에서 말입니까? 예, 정확하게 예. 얘기해 주시죠. 꿈을 예예 꿈을 이렇게 이제 꿈꾼 의뢰자들을 예.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이렇습니다. 아까 의사나 변호사가 자격이 부동산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소아과 의사는 소아를 다루겠죠. 네네. 그럼 변호사 같은 변호사 자기 연관되는 거 다루겠죠. 네네. 그게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다루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다루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동산 아니겠습니까? 오. 그러면 또 오늘날의 도시 부동산 어떻게 적용하나요? 요즘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이러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경우에는 집세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이 하나의 그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꿈 분석 심리 상담사에 예. 이렇게 꿈을 꿔갖고 의뢰하신 분들이 예.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지 예. 2019년에 부동산과 예. 2020년에 이후 부동산의 꿈을 알 수 있을까요? 고 그렇게 또 의뢰가 들어온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꿈 분석 심리 상담사로서 이렇게 부동산을 연구를 해보고 또 많은 그 상담을 받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됐죠. 그렇죠. 201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부동산이 조금 올랐는데 2019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는데 2020년도는 원래는 변수가 많은 해입니다. 네. 첫째는 조금 있으면은 뭐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 또 그다음에 7월 1일 날 같으면 20년간 묶여가 있는 공원부지 해제, 네. 또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7월 3일, 7월 3일 그것은 뭡니까? 7월 3일도 그래 7월 1일 날 우리가 그 공원부지 해제가 되고요. 네. 7월 1일 날. 그다음에 이제 네. 그 7월 28일에서 뭐 8월 며칠까지 17일간 그 일본에서는 동경올림픽 갔죠. 그렇죠. 또 미국에서는 11월 3일 날 그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보면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러면 우리나라 각각 어떤 선거에 지금 많이 접하고 올림픽에 접하기 때문에 공약들을 많이 걸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거기에서 일단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것이 실효성이 있든 없든 많은 어떤 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일시적이라고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꿈속에서 낮이 건물적인 부동산과 가치적인 개인 부동산 범위는 어떻게 보느냐고 또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낮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 개인적인 부동산은 이미 뭐 상가라든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동산을 지향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동산이 좋고 국가에서는 자꾸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자꾸 정책을 억압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서민들을 위해서 가격만 자꾸 올라가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용적인 부동산은 비싸도 사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것은 그래도 사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도 이것을 감지를 하셔가지고 예. 큰 아파트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중소도시로 가는 그런 어떤 성향을 조금 나타내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 이제 또 전세입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부동산을 활용법은 또 어떻게 하느냐고 또 이거는 우리는 꿈하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전세 가는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파트에서 숙박 정도를 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숙박 시설인데도 뭐 집 속에서 자기 오피스텔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갖다가 뭐 자기 어떤 뭐 상담사 역할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테크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 맞는 그 어떤 재창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있죠. 네네. 뭐 자기가 가정에서 재테크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부동산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꿈 분석 멘토님께서 예.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예. 이렇게 아파트나 낮이 땅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부동산이라고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를 보시고 예. 이렇게 꿈 자격증도 가지신 분도 부동산이 되냐고 그러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네네. 의사라든지 변호사 자격증 예. 그것뿐 아니죠. 예, 뭐 예. 예를 들어 컨설팅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만약에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부동산이고 또 효율적인 그 어떤 전세 입자의 활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멘트가 또 좀 바뀌었는데요. 예. 2020년 4월 15일에 예.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꿈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출마자의 공약을 조사하면 어떨까냐고 또 그러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전국에 국회의원을 300명만 뽑습니까? 그렇죠. 300명 뽑는데 보통 뭐 평균적으로 아무리 뭐 출마 안 해도 한 3명에서 한 5명 할 겁니다. 네. 5명이라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1,500명이죠. 네네. 1,500명 한 사람이 공약 10개가 그렇더라도 15,000개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서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공통점을 찾고 그 다음에 도시와 그 어떤 시골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또 공통적인 공약을 꺼내면 예예. 거의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 부동산 업자는 그걸 교묘하게 또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동산이 자우장 그 상승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예. 공약을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과연 공약이 이렇게 지켜질까요? 지켜 안 줘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어떤데 그 악선전 할 때 있죠. 네네. 선거 같은데 악선전하고 뭐 떨어지고 난 뒤에 뭐 어는 뭡니까? 차간데 손드는 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선전이나 말기나 그 효력이 있듯이 공약 자체가 그 공통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쌤 이제 도시와 농촌의 공약 차이를 파악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 서울 같은 경우 같으면 그 중국과 연관되어 매연 같은 거 많죠. 그렇죠. 미세먼지. 네네. 그 조금 약간 그 규모가 큰 그런 공약을 건다면 시골 같은 거는 농지 활용법이라든지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농촌에 사람을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유도적인 정치를 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서울과 그 어떤 경기도 같으면 뭐 광명시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양평이라 이런 쪽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과 지방을 공통적인 거를 공약을 잘 관찰하면은 네. 배후 도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꿈 분석사 이렇게 자기 꿈을 꾸어가지고 의뢰를 많이 해가 옵니다. 네. 그런 공통적인 공약을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예. 또 이제 이게 또 매트가 이제 다양하게 꿈 분석 심리 상담사인데 예. 다양하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 7월 24일에서 예. 8월 9일 이렇게 도쿄 올림픽을 예. 17일간 하시잖아요. 예. 근데 한국 부동산에 영향이 있느냐고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팔이 아프면은 어떻습니까? 오른쪽 팔이 아프면 왼쪽 팔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이 좀 있죠. 왼쪽 팔은 뭐 오른쪽에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돈을 풀면 한국에 영향이 오겠죠. 그거는 우리 지난 2017년도 평창 올림픽 때 일본 영향 있는 것을 조사를 하면은 네네. 자동으로 우리나라 영향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영향이 높은 곳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우선 관광이라고 우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한일 관계가 좀 어렵지만 일단 돈이 들어오고 하면은 네네. 일본에만 오겠습니까? 일본에 오는 거친 다음에 한국에 오겠죠. 예.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그 항공기라든지 그런 쪽에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꿈을 꾸는 또 꿈 분석사 찾으시면 저희가 또
좋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마지막 여기 계시는 선생님 더 질문하실 거. 네.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이거 부동산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가을에 저희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꿈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지. 꿈으로 통해서 물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꿈이라는 것은 뭐 개별적인 꿈이겠습니다만은 그 올림픽 이후에 보면은 우리는 그 올림픽은 그 7월달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4월 15일 날 총선이 되고 또 7월 1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20년간 공원부지 벨트가 해제가 되고 또 이게 7월 그 올림픽하고 맞물리죠. 네. 그리고 또 가을 이후가 되면 미국 대선과 7월 3일 대선이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는 현금을 좀 보유하시다가 가을쯤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향배 그러니까 부동산이 흘러가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 미국이 또 11월 3일 날 어떤 대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래는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여기에 따라 부동산 향배가 많이 결정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달러를 좀 사 모았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그 연관을 시켜서 또 좋은 꿈을 꾸면 저희들에게 또 그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이란 전쟁도 문제가 있고, 예. 전쟁을 뭐 관련된 꿈에서 뭐 그 봤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현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쟁을 봤다 하면은 그것을 뭐 이란 만약에 꿈속에 이란 전쟁이라는 했는지 보면은 우리는 그 개인은 이란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란 그 사우디 쪽과 같이 중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동이라는 것은 그 우리하고는 네.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뭐 현대 옛날에 그 주벨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큰 공사를 많이 했고 네. 또 요즘에는 또 무슨 그 뭐 삼성이라든지 네. 또 SK라든지 큰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출하고 직접탄이 들리고 또 중동에서 오일이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그 또 수출에 완전히 파란 불이 켜지는 게 아니고 빨간 불이 그렇죠. 켜지죠. 빨간 불 켜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다양하게 그래도 오늘 이란은 미국에서 공격이 트럼프가 조금 그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안 한다고 그 방심한 것이 아니고 선거 때까지 지켜보고 이란이 공격 루트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꿈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꾸게 되면은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보고 자기와 연관되는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기하고 연관이 되는 사건을 예,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꿈에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본인이 그 꿈을 꿨는데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일하고 연관이 돼서 뭐 그게 이제 전쟁으로 나타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예. 마음의 갈등이 이 꿈으로 이제 어떤 동영상 촬영하듯이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저기 2020년에 뭐 전국 그 공무부지 부지 해제와 부동산 경기 뭐 이런 꿈을 꾸신 분이 있나요? 예, 말씀 많이 들어와요. 의뢰가요. 올해가요? 예, 어떻게 예. 들어오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들으냐면요. 공무부지 해제가 되는 꿈을 꿨다고 이분들이? 예, 공원부지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예. 어떤 식으로 그렇게 딱 공원부지라고 안 오고요. 예. 지금 이제 저는 이번 대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재계약과 구매 가운데 예. 꿈에서 이런 꿈을 나왔는데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걸 의뢰가 또 들어왔어요. 선택을 예예. 무슨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예. 현재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꿈에서 이렇게 좀 이런 꿈을 꿨다 하네요. 그럼 어떤 예, 설명을 좀. 그거는 이런 것 같네요. 지금 그 7월 1일 날 공원부지 해제가 안 됩니까? 네네. 그럼 그 주인은 틀림없이 어떤 그 발전이 되나? 그러면은 시에서 발전을 시키느냐, 개인이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우시는 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공원부지 부근에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아니면은 공유주의를
파악하면서 제가 네. 이 부동산을 조정할까요? 이렇게 꿈이 오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풀이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고 있는 게 낫고 예. 어떤 사람은 이를 파는 게 좋고 그러니까 아. 한마디로 공통적인 답은 없습니다. 아, 이게 꿈을 봐가지고 예, 예. 그렇게 이제 매입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매수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꿈에서 갈림길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선택을 음. 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여기에 또 꿈 의뢰가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예, 예. 어떤 뭐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해야 또 풀이가 되잖아요. 예, 예, 하세요. 그래 이제 40대 여성인데요. 예, 저는 40대 여성의 이제 자녀 둘을 두고 산 직장맘이래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관악구 서울 예, 봉천구에 26년 넘는 11평짜리 빌라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예, 매매는 1억 5천이라네요. 예, 근데 이제 투자는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예, 돈을 더 투자해서 예. 새 빌라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일까요? 아니면 현재 전셋집을 매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주위에 20년 이상 노후된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꿈을 꿨대요. 예, 뭐 꿈 얘기를 할까요? 예, 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꿈에 예, 비가 많이 내리는 밖을 보고 있었답니다. 예, 예, 근데 아파트 앞에 큰 도로가 물이 넘쳐서 막 흐르고 예, 큰 학이 있죠, 학. 예, 하얀 학 5마리 정도가 도로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학이 하늘을 날아갔다. 네네. 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 음력 1월 있죠. 네네. 소나무에 학이 앉죠. 그렇죠. 학은 천년을 산다고 뭐 천년 사는 건 아닌데 우리는 십장생 중에 하나를 학이라고 그러죠. 네네. 5마리 날아가는 뭡니까? 하늘로 학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학이 5마리라는 것은 앞으로 5년 후를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2025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네네. 그 미래학자 그 최윤식 박사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그 일본 쪽에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조금은 어떤 좀 안 올렸죠. 네네. 인하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11월 3일 날 재선에 당선된다면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선 빨대를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우선 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안심하면 안 된답니다. 아. 그렇다면 그 학이 예. 학이 위에 오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먹을 것이 없어가 날아가는 것도 있고 오. 그 다음에 다른 먹을 것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5년 후를 기대하고 지금은 섣불리 파고 안 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5년을 기다려보고 파악을 하라 그 얘기네요. 예, 그렇죠. 예, 잘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예, 예. 떨린다면은 그 네네. 5년 전에 예예. 그 올해 연말 내지 내년 초에 약간 예, 예. 그 어떤 그 기미가 보일 겁니다. 네. 트럼프의 향방을 좀 보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중국과 그다음에 중동, 일본, 이북 이런 어떤 5가지 나라 있죠. 예예. 그게 바로 학이 나는 거. 그러니까 5 나라가 나는 걸 봐가면서 이거는 총을 쏴 잡을지 활을 쏴 잡을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아, 이렇게 전 세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말씀이구나. 예, 지금 부동산하고 관계입니까? 뭐 예예, 부동산. 부동산 오늘 네네네. 예.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꿈과 부동산의 관계가 네네.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뭐 트럼프도 만나고 그러시나요? 꿈꾸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어떤 데는 뭐또 예.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이렇게 대통령 만나면 거의 로또를 사잖아요. 그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대통령을 보통 만나면 보통 그 복권을 사고 하죠. 예, 복권을 그 사죠. 며칠 전에 누가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뭐 예. 포옹을 했다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뭐 아주 큰 대박꿈을 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번에 그 어떤 그 방송 오시는 분이 예, 왔는데 제가 그것은 예. 대통령이 아니고 예,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취하고 있는 그 분야의 예, 어떤 최고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전번에 꿈풀이를 해 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실행이 돼 가지고 그 아. 사람은 차도 받고 집도 받을 것 같다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꿈속에서 이러잖아요. 악몽이든 길몽이든 예, 뭐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미지를
누구라라고 이미지를 느끼는 게 예.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좋은 거는 좋은 사람 인연으로 오는 거고 예. 나쁜 것은 나쁜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드라마 보면은 뭐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국민 배우들 최불암 배우 있죠. 네. 또 저는 얘기에서는 또 네. 그 이장이든지 뭐 네. 어떤 그렇게 나타나고 또 다른 데는 네. 수사반장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듯이 꿈의 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나타났다 해서 다음에 또 그렇게 나타나는 법이 없고 그때 자기 마음 상태가 편안하면 편안한 그 배역을 맡고 불안하면 불안한 어떤 그 배역이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꼭 고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그 30대 초반의 육군 장교인데 계급은 소령이고 돈은 한 3억 중반가량 많이 모으셨네. 그러니까 진짜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모은 돈입니다. 헛들어 쓰지 않고 싶은데 1억 원대 빌라를 세 채 매입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전망이 좋은 자리에 3, 4억 원 토지나 아파트를 구매해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나을까요? 근데 뭐 꿈이 없네요, 이거는. 상남자.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게? 꿈 해몽인데 꿈이 역시 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꿈이 이 위에가 있네요. 꿈속에서 아빠가 갑자기 병으로 낫을 들고 와서 방으로 엄마를 찌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방을 뛰쳐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 낫을 잡아서 아빠의 귓구멍에 꼽았고, 좀 꿈이 살벌합니다. 엄마는 낫으로 배가 찔렸습니다. 상담자의 꿈이에요. 근데 이분이 육군 장교로 현금이 3억이 있대요. 상담자가. 이게 어떤 꿈인가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이제 예. 아빠는 큰 돈이고 네. 엄마는 계약 문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예. 조금 꿈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돼요. 꿈속에서 예. 아빠가 갑자기 방으로 낫을 들고 왔어요. 예. 엄마를 찌르려고. 예. 근데 저는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방을 이제 도망갔네, 이 사람은. 이제 도망갔는데 알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결과가 일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그 낫으로 아빠의 이제 귓구멍에다 여기다 살벌합니다. 이게 넣어가지고 엄마는 또 이제 꼽았는데 그 엄마는 낫으로 또 그 배를 찔렀겠죠. 아빠가 이제 꼽은 거를 갖다가 빼서 찔러버렸겠죠. 그러니까 서로 네. 자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집안끼리 자인가요? 예. 그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 돈이라 했죠. 예. 낫을 들고 왔다는 것은 아버지는 돈이기 때문에 예. 낫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엄마를 찔려고 우선 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 계약을 하는 것을 예. 말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못 하도록 이렇게 낫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예. 그게 오히려 그 엄마는 오히려 예. 아버지에게 오히려 역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는 1억 원대 빌라를 세 채, 빌라가 1억 원대가 있나요? 뭐 지방이겠지만. 지방에서. 예. 예. 세 채고 매입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려고 하면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주려고 그러면 아까 3억이면 3억 그 자체가 아버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월세를 하려고 하면 계약을 해가지고 엄마 운하고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 계약을 그 돈이 이제 그 계약을 하지 말고 막으려고 가는 거죠. 그럼 계약을 안 해야 될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그 귓구멍을 뭐 예. 나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를 가했지 않습니까? 예. 귀라는 것을 정보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어떤 면에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뭐 예. 이렇게 그 해방을 놓는 거죠. 해방을 놨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자기가 배를 가지고 낫을 가지고 이렇게 뭐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예. 약간 뭡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끔 좀 방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죠. 음. 이제 배를 가려면 어차피 병원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병원이라는 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약간 그 원래 연말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시라. 기다리시랍니다, 이분은. 방송 보시면. 그 상담자가 이제 또 한 분이 하셨는데, 이제 현금 5억 원이 있대요, 이분이. 예. 그래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현재 거주지는 부산이며,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나 부산 인근에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상가, 원룸, 토지 등 여러 곳을 많이 문의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찾지 못한 채 결정할 수 없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지금 1번인데 지금 거꾸로 읽었습니다. 그분이 그 꿈이래 지금 보니까 2번인데 1번을 읽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꿈이 이제 그분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더 많이 또 주셨네요. 예. 30대 초반의 육군 장교 그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예. 이분은 이제 하고 싶은 게 1억 원대 빌라 세 채를 매입해서 월세를 받을 것인지 전망이 좋은 자리 두 개가 지금 있네요. 전망이 좋은 자리에 3, 4억원대 토지나 아파트를 구매해 수익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억 원대 빌라 세 채를 매입해서 월세를 받는 게 나을까요? 했는데 꿈은 연못에서 잘 들으십시오.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는 잉어를 보고 있다가 잉어 꿈은 처음이래요 보니까 잉어들이 큰 입으로 뻐끔뻐끔하며 뻐끔뻐끔하여서 밥을 줬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잉어가 제 옆에 떡하니 있길래 제가 귀여워서 잉어를 쓰다듬어 줬다는데 꿈에서 깼다는데요? 이게 뭔 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잉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 잉어는 옛날에 이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보면 용문 계곡이라는 게 있죠. 그 용문 계곡에서 그 계곡을 뛰어넘는 잉어는 용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문 계곡에서 용문 계곡에서 올라가면은 그 절벽을 뛰어 올라가듯이 폭포를 뛰어 올라가가지고 하면은 용이 된다는 그 어떤 전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용이라는 것은 역학의 진이기 때문에 숫자가 3이죠. 그래서 이걸 수익 좋은 전망 좋은 3, 4억짜리를 사서 자기가 어떤 그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좋죠. 뭐 3번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말고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서울에 거주하다가 직장일로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원주택지로 양평 땅 500평을 사두었는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 부재지주 땅과 중과세 한다는 말에 고민 중입니다. 직장일로 앞으로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왜냐면 쓰셔야 되니까. 다시 그럼 하겠습니다. 서울에 이제 거주하다가요. 이제 직장일 때문에 이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2년 전에 전원주택지로 양평에 땅을 500평 쌓아두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부재지주 땅에 이제 중과세 한다는 말에 이제 고민하는 사연이거든요. 이제 직장일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서울 근교에 갈 일이 없는데 이 땅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에게 농사를 맡기고 가지고 있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다고 이런 사연을 이제 보내왔거든요. 이제 꿈 내용을 보시면은요, 꿈에서 집에 들어가니까 두 사람의 여성 시체가 이제 있었다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두 시체 다 얼굴하고 좀 끔찍한데요. 이 몸이 이제 토막이 나서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가족한테 제가 이제 꿈속에서 이제 이사를 가자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괜찮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괜찮다고 장난스럽게 이렇게 넘기더라고.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날 이제 배달 음식을 이제 시켰는데, 배달원한테 돈을 주려고 그 배달원이 이제 칼을 가지고 있더라고. 되게 섬뜩한데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다가 이제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서울서 다니는 사람이 대구로 이제 직장 때문에 갔는데 그 땅은 또 양평에 500평 정도 이래 전원주택용의 뭐 어떤 땅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요즘 예를 들어 녹사 같은 거 안 지으면 한 60% 정도 이렇게 세금을 중과세 매기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서울을 앞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 대구에서 아마 이렇게 그 정도 발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될지, 안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될지. 그런 차지에 이제 꿈에 여성 시체가 이렇게 봤는데, 얼굴하고 이렇게 토막이 나가 있고, 그래서 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있는데, 또 배달이 와서, 돈을 주려고 보는데 칼을 들고 있어서 도망을 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그다음 여기 여성 시체는 돈이죠. 돈이기 때문에 아까 이것은 여성 시체가 둘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양평의 땅이 500평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250평 정도 되죠. 그렇죠. 250평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중간 마진이 그 지금 세금이 나중에 보면은 그 농사를 안 짓고 하면 한 60% 정도 그 중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땅을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뭐 세금이 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을 좀 들고 있는 게 낫고요. 250평은 250평 그 이유가 있죠. 우리는 한 300평쯤 돼야만이 아마 농민으로 등재가 될 겁니다.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평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250평을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50평을 또 보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을 보고 하는 게 좋고요. 이 배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세월이죠. 세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게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늦어도 올 연말에 내년 한 3월까지를 좀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갔다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이제 도망을 갔다는 것은 잠깐 그 시간을 조금 그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은 직접 여기서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사거나 팔거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기 여기 지금 네 번째 잘 하시고 네 번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꿈 의뢰자의 대신 제가 상담을 드립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방배동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지금 현금이 7억 정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빌라를 사면 집값도 안 오르고 팔기도 힘들다 하면서 사지 말라고 하네요. 열심히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7억 원은 전 재산이고요. 이걸로 애들 공부도 시키고 노후 기반 자금인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끝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이제 꿈 분석 심리상담사 거기에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꿈속에 바퀴벌레랑 여러 벌레들이 나왔길래 무조건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불 옆으로 거북이가 기어가더니 뭐 점점 타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를 제가 불로 태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잠을 깼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그러니까 40대 그 주부가 7억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 운용을 할 것인지를 그 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퀴벌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북이가 이 타들어가는 것을 그 거북이를 태웠다는 겁니까? 그래 막 불로 그냥 태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네요. 거북이를 죽이고 바퀴벌레 나온 데를 잡고 그럼 바퀴벌레라는 것은 뭡니까? 해를 끼치는 거죠. 그 해를 끼친다는 것은 7억 원 어떤 재산 재테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세금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라는 것은 우리 덩어리에 무슨 마크가 있습니까? 이렇게 각이저가 육각. 육각 마크가 있죠. 육각이 되가 있죠. 육은 우리가 육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타 들어가면 거북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지니까 거북이는 거북 구자 쓰죠. 그러니까 역학에서 음력구를 개 구자를 씁니다. 개나 거북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역학은 음력 2월하고 합이거든요. 음력 2월이라는 것은 토끼 그 띠기 때문에 2023년 그러니까 새 정부가 바뀌는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난 다음에 2023년도가 거북이하고 합의되기 때문에 2023년도 음력 2월이 되게 되면은 지금 그 부동산법이 상당히 바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7억 원을 그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잘 배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선생님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연 하나가 이제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 예전에 그 이제 용인 에버랜드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 그 이제 땅을 살 때 그 받은 대출 1억 원
1억 원 상당의 이자를 한 달에 이제 50만 원씩 꼬박꼬박 1년 넘게 이제 제가 내주고 이제 있다고 이렇게 이제 사연이 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엄마 생활비에 보태라고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제 드렸다고 합니다. 3년 정도 이제 있다가 땅값 올라서 팔면 돌려주겠다는데 용인 땅값이 오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게 나을지 정말 고민이 많다고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그 꿈 내용이 이제 엄마 꿈속에 이제 가족끼리 바닷가 바위 위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잡은 참치같이 큰 물고기가 이제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엄마 쪽으로 와서 이제 다리를 꽉 물었다고. 예, 좀 짧은 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기 엄마가 그 용인에 그러니까 15분 거리 정도 그런 1억을 대출을 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이제 엄마가 샀는데 이제 자신 그 꿈 어뢰자에게 다달이 이자를 50만 원씩 갚도록 하고 또 최근에 또 한 그 1,000만 원을 드리고 이러니까 그 엄마는 3년 후에 돌려줄 테니까 그때 땅을 팔면은 1,000만 원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엄마 그 꿈에 보니까 엄마가 바다에서 가족들하고 낚시를 하는데 참치가 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엄마 다리를 물었다 이겁니까? 예. 참치 꿀 때 우리가 발음이 뭡니까? 참이라고 하잖아요. 예예. 우리가 참하면 한자로 쓰면 참 진짜를 잘 씁니다. 진짜라는 것은 우리는 좀 제가 풀이하는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자축, 인묘, 진 할 때 용자리입니다. 여기서 용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용을 들어갈 필요가 있죠. 용인이라는 것은 에버랜드가 있고 민속촌도 있고 삼성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삼성이라는 것은 2030년도 보면 비메모리칩 반도체로서 세계 1위를 포괄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그 어떤 일본이 저번에 굉장히 뭐 에치가스라든지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도 일본을 오히려 물리치고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을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최고의 그 어떤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치가 그 가족 낚시를 했는데 참치가 위로 갔다가 떨어지면서 엄마 다리를 물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참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대서양이라든지 굉장히 아주 큰 물고기면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팔지 않고 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비록 50만 원을 이렇게 이자를 주고 있지만은 이것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하게 이게 크게 대박을 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주 호재가 되기 때문에 뭐 비록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있다 하더라도 불평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1,000만 원 아니라도 뭐 1억 이상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네요. 좋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 지금 따끈따끈하게요. 예. 또 이렇게 꿈을 분석을 해달라고 예. 또 이렇게 지금 연락이 왔네요. 예. 근데 이제 현재 상담자 내용입니다. 예. 현재 잠실에서 살고 있대요. 예. 근데 나이는 46세, 남편은 49세래요. 근데 요즘 수입이 한창 때 절반 수준이면서 여유 자금이 한 4억 원 그냥 은행에 넣어져 있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불경기 때 현금이 최고라고 하지만 먹고 살 거는 없는데 집만 있으면 뭐 하나 싶기도 해서 예. 땅 넓은 낡은 집을 사서 예. 향후 5년 뒤에나 10년 뒤에나 이렇게 식당을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물색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예. 그래 양평이 많이 나오네요. 양평이랑 홍천에 땅도 좀 있긴 하답니다. 예. 좀 전에 사놨다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 꿈을 꿨는데 예. 여기 이제 좀 섬세하게 좀 풀이 좀 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꿈에서 무슨 연유인지 그렇게 모르겠으나 남편이 친구들 부인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였대요. 남편이 친구 부인을 죽였다고요? 예. 예. 그리고는 증거인멸을 위해 지하실에서 가서
예. 또 친구 부인들을 시체를 먹고 막 있는 꿈을 봤답니다. 요거는 그 시체 꿈이라든지 똥꿈이라든지 그러면 돼지 꿈은 주로 재물에 관계되는데 네. 이분은 그 잠실에서 이제 어떤 46세고 남편은 49세인데 네네. 사억의 현금을 갖고 있고 네네. 또 낡은 원년 그러니까 집 원년 그 식당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계통인데 여기는 시체를 그러니까 남편 친구 부인을 이제 죽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였다는 것은 우리는 그 시체가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조금 뭡니까 주도적으로 돈을 마련하는 거죠. 예예. 이 사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지하실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예. 지하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1층 밑이 지하죠. 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쯤 되면은 예예. 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때문에 그 공수포 난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지금 지켜지지 못할 공약 같은 거 있죠. 네네. 그것이 윤곽이 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나오죠. 아. 그게 바로 지하실이고 그때 죽이는 것이 뭐냐면 그 죽는 거죠. 예예. 오히려 지금을 사지 말고 예예. 가만히 있다가 오. 자기들끼리 뭐 예를 들어가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있죠. 예예. 그걸 잘 보면은 옥석이 가려지고 좋은 것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선거 기간 끝나고 그 옥석이 가려지고 나서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회 끝나고 나면 뒤에 잔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거 주워가라는 겁니다. 재밌네. 아, 그러시구나. 운동회를 하고 나면 전동이 많이 된다. 참 재밌었다. 1시간 됐네요, 방송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